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기차를 탈 때 두 레일 사이의 간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히 1435mm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대한민국 철도, 유럽 철도, 미국 철도 할 것 없이 전 세계 주요 철도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표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건 이 규격이 원래 200년 전 영국 탄광의 석탄 수레바퀴 간격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1781년 6월 9일에 태어난 조지 스티븐슨, 세상 사람들이 철도의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스티븐슨의 이야기는 그 시작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영국 잉글랜드 북동부 노선벌랜드 지방의 광산 마을이었습니다.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증기기관을 관리하는 노동자였고, 조지 스티븐슨 역시 어린 나이부터 광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운 것은 한참 나중에 성인이 된 뒤 야간학교에 다니면서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학벌도 배경도 인맥도 없이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남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계를 보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속속들이 파악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책에서 원리를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익히는 방식이었지요. 훗날 역사학자들이 그를 가리켜 이론가가 아닌 실천적 기술자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탄광의 기름과 석탄먼지 속에서 손을 더럽히며 쌓은 경험이 결국 그를 시대를 바꾼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19세기 초 영국에서는 이미 탄광 안에서 석탄을 실어 나르는 용도로 증기기관과 초보적인 철도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증기기관차의 개념 자체를 스티븐슨이 처음 생각해낸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짚자면 증기기관차의 초기 형태는 리처드 트레비식이라는 기술자가 그보다 앞서 개발하였습니다. 이 점은 스티븐슨을 이야기할 때 함께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스티븐슨의 진짜 공헌은 이미 존재하던 기술을 실제로 쓸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발전시킨 데 있었습니다. 1814년 스티븐슨은 블리어라는 이름의 기관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기관차는 탄광철도에서 석탄을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음을 실제로 보여주었고, 이후 기관차 개발 경쟁에 불을 당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광부 출신 기술자가 만든 기계가 이제 역사의 무대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825년 역사책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날이 찾아왔습니다. 스톡턴과 달링턴을 잇는 철도가 개통된 것입니다. 이 노선은 세계 최초의 공공철도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티븐슨은 이 철도의 설계와 기관차 개발에 핵심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개통식 날에는 기관차가 수백 명의 승객과 화물을 함께 싣고 달렸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을지 상상만 해도 꽤 설레지 않으십니까? 그때까지 인간과 짐을 나르는 것은 말과 마차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든 기계가 연기를 내뿜으며 사람들을 태우고 달린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광경이었을 겁니다. 1829년에는 더 유명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버풀과 맨체스터를 잇는 새 철도. 노선에 사용할 기관차를 고르기 위해 레인힐이라는 지역에서 공개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레인힐 시험이라 부릅니다. 여러 기관차들이 속도, 안정성, 효율을 겨루는 일종의 기술 대결이었지요. 이 대회에서 스티븐슨과 그의 아들 로버트 스티븐슨이 함께 제작한 로켓이라는 기관차가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며 우승했습니다. 로켓은 뛰어난 속도와 신뢰성, 효율적인 보일러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이 설계는 이후 증기기관차 발전의 커다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30년 리버풀과 맨체스터를 잇는 철도가 드디어 개통되었습니다. 이 노선은 세계 최초의 본격적인 도시간 여객철도로 평가받습니다. 두 도시를 오가던 사람들은 이제 말과 마차 대신 기차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실어 나르는 속도도 사람이 이동하는 속도도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교통이 편리해진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역과 지역이 연결되고 시장이 통합되고 산업이 가속화되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두고 철도가 산업혁명의 완성을 이끌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1435mm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이 규격은 흔히 스티븐슨 궤관이라고 불립니다. 스티븐슨이 사용한 철도 규격이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이후 전 세계 철도망이 확산되면서 사실상의 세계 표준으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정확한 역사 이해를 위해 한 가지를 덧붙여야겠습니다. 스티븐슨이 처음부터 세계 표준을 설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규격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영국 북부 탄강 철도에서 이미 쓰이고 있던 규격을 그가 계승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간 결과입니다. 역사는 이처럼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세상을 바꾸는 사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티븐슨이 철도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역사학계 안에서도 논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기기관의 개념과 초기 기관차는 그보다 앞선 사람들이 있었고 철도의 발전은 수많은 기술자와 기업가들의 공동 노력이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스티븐슨 한 사람에게 모든 공을 돌리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 스티븐슨이 철도를 혼자 발명한 것은 아니지만 철도를 실용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공헌을 한 인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1848년 8월 12일 조지 스티븐슨은 6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산마을의 가난한 노동자 아들로 태어나 글조차 늦게 배운 사람이 세상의 이동 방식을 근본부터 바꿔놓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철도는 이후 유럽을 가로지르고 아메리카 대륙을 횡단하고 마침내 아시아 구석구석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오늘 기차를 타실 일이 있다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잠깐 이 사람을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탄광의 증기기관 옆에서 기름을 닦으며 기계를 들여다보던 젊은이가 결국 세상을 달리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요.